반갑습니다. 최정원의 대출학교 최정원입니다. 제가 저희 직원분들 대상으로 대출 업무에 관련해서 강의를 좀 드리기도 하는데 그거만큼이나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임대차 보호에 대한 것들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은행 업무를 하면서 되게 임대차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보고요. 업무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업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저희 아빠라는 저의 역할 때문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고3, 고1이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고3, 고1인데 이 아이들이 좀 있으면 이제 20살이 될 거고 조금 있으면 본인들의 집을 얻어서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될 거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자산이 얼마 없으면 가장 큰 자산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임대 보증금이에요. 그 두 번째 자동차. 그리고 그 다음에 예금이나 펀드 같은 거 들어가거든요. 예금, 적금, 펀드 이런 거 들어가는데요.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안정화가 되면 이때부터 집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집을 구매한다는 건 온전히 내 책임으로 살아가면 돼요. 내가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고 내 책임인데 이 보증금이라는 건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집주인 책임이에요. 남 책임으로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임대차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알려드리고 싶어요. 영상 만들어 봅니다. 살기 좋은 집 안전하게 연장하세요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핵심 정보, 저만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마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익숙함의 유혹이 있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익숙함의 유혹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의 매력이 정말 있어요. 저도 그럴 뻔했고요. 그러기도 했고요. 살기 좋은 집을 떠나기 아쉬워요. 살기 좋은 집이 뭐예요? 집이라는 거 나만 있는 거 아니죠? 옆집도 있고요. 위에 집, 아래 집도 있어요. 층간소음 같은 거 문제 되겠죠?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 아파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참 신기하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를 해요. 그런 문화도 굉장히 괜찮죠. 또 여기에 친한 사람들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임대인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 계속 살라고 해.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뭐 그냥 계속 살래. 나 괜찮다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모여가지고 우린 좋은 집이에요. 살기 쉬운 집이에요. 그러면 여길 당연히 떠나기 쉽지 않죠. 떠나는 것들은 그리고 되게 실질적이 돼요. 이사 비용도 들고 복비나 이삿짐 뭐 이런 것도 들고요. 시간도 들어가요. 새 집을 찾는 번거로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살기 집을 구했다면 나는 계속 살고 싶은 게 나의 마음은 맞습니다. 하지만 덜컥 연장해버리면 위험하다는 레드 신호라고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당신의 전세금을 위협하는 숨겨진 위험, 압류나 가압류라는 거고요.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안 갚어. 근데 어떡할까요? 이 사람한테 재산을 가지고 강제로 처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그러면 이 사람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까지 가는 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전에 좀 내가 응급하게 응급처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1번이 압류입니다. 압류. 저 사람의 재산은 맞는데 당신 마음대로 처분 금지를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압류예요. 예금에도 압류할 수 있고요. 부동산에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을 하는 거죠. 예금을 강제로 뺏어오던가 예금을 뺏어오는 걸 우리가 뭐 추심을 한다, 전부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거 아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압류를 해서 예금을 가져오거나 경매를 하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야. 압류까지 가는 것도 불안불안해. 난 더 급해. 이 사람이 당장 팔거나 아니면 뭐 대출을 받거나 이러면 내가 받을 몫이 줄어들잖아. 이러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압류라는 겁니다. 가짜 붙는 이유는 가짜라는 이유기고요. 가짜로 압류를 하는 거고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시면
표현해드리면 임시 압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급하니까 나중에 진짜 압류를 바꿔치기 할게. 근데 급하니까 일단 임시로라도 좀 압류해줘. 저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내 재산 좀 지켜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네, 지금 그게 가압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걸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첫 번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은행이 대출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자동갱신의 함정입니다. 모른 채 갱신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갑작스러운 목돈 마련이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대차를 보호하는 임대차 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있더라고요. 원래 임대차는 뭐 2년 단위, 좀 짧아도 되는데 2년 단위로 연장을 하잖아요. 연장을 하려면 계약을 다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 맨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번 연장할게요. 그러는 의사표시. 내가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그나마도 없는 거야. 그냥 살아. 그냥 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냥 살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살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시작했다가 2년이 끝났으니까 뭐 더 산다고 해서 임대차가 보호가 안 돼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살아도 아무 얘기 없이 살아도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년 단위로 연장이 자동으로 되는 걸로 봐요. 산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연장을 한다는 걸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임대차 보호법의 갱신에 관련된 구조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문제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문제라는 거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길어졌다고 갱신이 됐다고 집주인은 주장을 하는데 은행에서 보기에는 가압류 있는데요. 가압류 있으면 압류나 가압류 있으면 대출 연장이 안 돼요. 그러면 난감해진단 말이죠. 원래는 만기가 돌아와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갚고요. 은행 대출을 상환 원금을 갚는 거고 안 갚는다고 하면 보증보험에서 나의 보증금을 챙겨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갱신이 돼버리면 되게 난감해진단 말이죠. 집주인은 갱신됐다고 주장하고 은행에서 돈을 상환하라고 그러죠. 그럼 내가 갑자기 이 목돈을 어디서 마련을 합니까? 보증보험에서도 난 돈을 못 돌려준다. 은행 대출에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자동갱신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만기되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나가겠다고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2개월까지도 얘기 안 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돼 버리거든요. 그런 또 문제가 발생한데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당신의 전세금에 미치는 영향 보셨죠? 가압류는 집주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신호 중에 해요. 그리고 무리한 연끌 투자의 위험성인데 우리 부동산은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 레버리지가 굉장히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내 돈 20% 넣고요. 남의 돈, 뭐 이게 전세가 됐던 은행 빚이 됐던 남의 돈을 80%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배가 되는 거냐면 5배, 4배인가요? 5배 같은데 5배 뻥튀기 되는 거거든요. 내 돈 20% 만약에 집이 뭐 2억짜리인데요. 2억짜리인데 내 돈 4천 넣고요. 은행 돈이나 뭐 전세금 1억 6천 가져왔다고 볼게요. 이게 만약에 2억 5천으로 올랐어. 2.5억으로 올랐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 얼마 버느냐? 내 돈만 올라가죠. 5천만 원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 돈은 9천이 되고 은행 빚은 마찬가지 계속 1억 6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 벌었다고요? 지금 4천에서 5천으로 5천만 올라갔던 것 때문에 2배 버는 거예요. 2배.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비록 이 몇 프로입니까? 2억에서 2.5억이면 25%만 올랐잖아요. 25%만 올랐는데 사실은 지금 5천만 원을 번 거기 때문에 4천에서 9천만 원이 됐기 때문에 2.25배 225%를 버는 거예요. 맞죠? 8배 올랐네요. 8배. 9배인가? 9배 수익을 본 겁니다. 9배. 내 돈을 넣은 거 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닌가요?
맞는데 2배에다가 좀 더 올라갔으니까 225% 맞나 봐요. 네, 하여튼 9배 수익이 원래는 이렇게 가격으로는 25%밖에 안 올랐지만 수익으로는 9배 수익,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끌 수 있는 겁니다. 단 이게 여러분 주식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식도 레버리지 상품이 있잖아요. 2배짜리들. 그런 게 올라갈 때는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죠. 와 진짜 난개도 친 듯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정말 신나죠. 근데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져요? 원래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는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은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 내 주식값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무리한 영끌, 다른 말로 레버리지, 내 돈이든 전세금이든 이런 것들을 하면 올라갈 때 너무 좋죠. 떨어질 때 너무 눈물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주인의 상황이 악화할 때 세입자의 전세금까지 위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 남 때문에 내가 피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전세 보증금이다. 그래서 어떻게 연장할 거냐라고 하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만기 6개월 전부터는 주기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권리 변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3개월 전부터는 은행에다 물어봐야 돼요. 왜냐, 이 집에 내가 더 살려고 하는데,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연장이 가능할까요? 대출금 연장이 가능할까요? 왜? 집주인이 원금을 갚아,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니까 집주인이 원금을 상환할 의무는 있거든요. 그렇게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채무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연장이 가능한 건지 물어보셔야 되고요. 혹시 등기부 등본을 봤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알려달라고 하면 은행 직원 충분히 알려줍니다. 뭐 그런 것들 하라고 또 앉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물어보고 6개월 전부터 주기적으로 알아보다가 3개월 전부터는 이제 실제로 연장이 가능할 건지도 문의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등기부로도 연장 여부가 나오고요. 가격으로도 있거든요. KBC 뭐 아파트나 오피스의 가격 같은 게 떨어지면 대출금도 상환을 해야 돼요. 이 상환은 누가 해야 되느냐? 집주인이 해야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개월 전부터는 등기부에 문제가 있는지 가격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좀 확인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얘기 드려봅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디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옛날엔 인터넷이고요. 지금은 AI 찾죠. 맞아요. 저도 인공지능 찾고 AI 찾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전문가들이 있어요. 더 전문가가 있고요. 변호사보다도 더 중립적으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바로 콜센터 직원입니다. 콜센터 직원은 이런 민원 전화, 혹시 문의 전화가 오는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담을 하라고 교육을 받았고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한다고 돈을 더 벌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직장인일 뿐이야. 가치 중립적으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하면 좋아요라는 것들을 오직 세입자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콜센터 직원이라고요. 되새겼지만 변호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그래서 일단은 은행 콜센터로 먼저 문의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은행에 물어보셔야 되고요. 허그나 HF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같은 거 보증보험을 가입한 그곳에 가가지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보다는 콜센터가 훨씬 더 정확하고 친절해요. 게다가 월급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내가 좋은 콜센터 직원이 좋은 방향으로 안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보호 제도 및 정보를 제공하려고 이분들은 미리 교육 받아 놓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걸 활용하시고 문제 발생 시 실질적인 해결 지원을 해요. 왜? 결국에 문제 터졌을 때 이쪽에서 최종적으로 하잖아요. 내 보증보험으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은 허그나 HF 같은 이런 금융기관, 그 공공금융기관에서 업무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인터넷 뒤져보고 아무리 변호사 찾아보면 뭐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업무 처리해줘요? 안 그래. 업무 처리한 거는 HF나 허그 같은 이런 분에 있는 곳들 또는 은행에 있는 직원이 업무 처리를 하는데 자꾸 변호사 찾아가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본인 기준에서 알려주겠지. 근데 그 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그 임대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임대인은 사실은 목적은 뭐냐면 투자 수익을 먹는 거예요.
투자 수익을 갖는 게 목표인데 가격이 올라갈 때 너무 신났지. 근데 가격이 떨어졌네. 그래서 지금이 문제는 여기 시점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진 지금 시점은 내가 문제야, 사실은. 이거를 대비를 했을 수도 있고 대비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시점에서 내가 만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지금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언젠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건 나는 알아. 시간이 지나면 그래 좋아질 수 있겠지. 대신 지금 여기에서 사고가 터지면 안 돼. 그럼 뒤에가 없거든. 임대인은 그래요. 맞죠? 시간 지나면 가격이 올라가면 되거든. 임차인의 입장 말씀드려볼까요? 사실 임차인은 여기서 사고를 터뜨려 가지고 돈을 받는 거, 엑시트를 하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 목표는 엑시트야. 집에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내 돈을 보존하는 게 사실 목표인 거지.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뭐 분란을 만들고 사고를 쳐가지고 뭐 경매를 집어넣다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소송을 들어간다던가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빠지면 너무 좋아. 그렇지만 안 되면 차선책을 찾아서라도 내 보증금을 보존하고 싶은 게 임차인의 마음이라고요. 사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지만 지금 해결할 수 없으면 시간을 좀 흘러서라도 서로 윈윈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당장 해결하라고 그러면 답이 없는데 시간을 조금만 여유롭게 가지면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은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랑 얘기하실 때는 알아. 나의 의견도 있고 그 사람의 의견도 있어요.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목표는 똑같아. 지금을 넘기자예요. 이게 목표라고요. 내 의견 알겠고 당신 의견 알겠고 여기서 강대강으로 싸우잖아요. 그럼 답이 없어. 이 사람도 감정이 될 뿐이고 나도 감정이 될 뿐이야. 그러면 답이 없어. 왜? 시간은 정해져 있고 감정은 쌓였고 강대강으로 싸우면 답이 안 나오거든. 근데 사실은 얘기를 해야지. 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당신도 나도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윈윈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 가압력이 있는 부동산 임대인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당신한테 부탁을 하고 싶다. 내 목표는 이거를 잘 연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 하면서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게 나의 목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 당신 내가 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는 갚으라고 한다. 갚으라. 일부를 갚으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갚도록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자꾸만 연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당신도 좀 노력을 해봐라. 나는 목표가 연장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게 목표인 거지. 오늘 당장 이거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 아니다. 이거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꼭 진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장 소송 들어가가지고 뭐 경매 집어넣고 맞아요. 이런 절차 필요하지. 저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데 이거부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집주인이랑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하시라고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시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은행도 압박을 해봐야 되겠고 허그나 HF 같은 그런 금융기관도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알려달라.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알려주고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알려달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스스로도 노력해보고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무조건 가보자 말자. 인터넷보다 콜센터가 더 좋다. 법률 전문가 현명하게 활용하셔야 되고요. 최후의 수단은 맞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근데 금융기관 단계에서 충분히 콜센터 통해 가지고 또는 은행 직원 통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법률 전문가 소송 갈 필요 없다. 그리고 변호사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변호사는 사업가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것들은 미끼예요. 미끼. 결국엔 나를 내 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변호사 나오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다. 사실은 여기도 그냥 자영업자일 뿐이다. 소송 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참고로만 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만 놓자. 그리고 지금은 셀프 소송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자소송 사이트 가면 잘해줘요.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지금도 있어요. 법무사라는 직업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을 하시는 직업이냐면 법원 서류를
대신해서 써주는 사람입니다. 대신 작성. 옛날에는 법원 서류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2002년도에 법학 통칙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그런 것들만 공통적인 것들만 좀 알려주는 건데 제가 두 쪽을 못 넘기고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한자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랬던 시대인데 지금은 모든 법이 우리말로 바뀌었어요. 한문이 아니고 누구라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전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옛날만큼 법원에 서류를 대신해 쓰는 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한글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법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 권장을 소송을 남발하는 뜻이 아니고요. 소송을 누군가를 끼지 않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끼지 않고도 개인들이 셀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면 사실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쓰는지 이 서류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법률적인 부분도 어렵지만 서류 쓰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법률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고요. AI 쓰면 법률적인 부분 자문 많이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서류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되냐? 전자소송 사이트 가면 얘네가 다 기본 폼을 줍니다. 기본 폼을 주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하셔도 된다. 이거대로 하셔도 되고 AI한테 소장을 써달라고 얘기하셔도 된다. 소장에 특별한 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소장은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판사에게 전달하는 그냥 그런 양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느 정도 정형화된 틀이 있는 건 맞지만 무조건 그걸 쓰는 건 아니고 기본 폼도 있고 AI한테 물어봐서 그 폼을 쓰셔도 된다. 그런 내용을 두 번째로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부선언까지 설명을 드렸고 네, 마지막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셔라.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아만 두시고 최종적인 방법을 하시면 좋겠고 윈윈의 방법을 찾으셨으면 이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해봅니다. 그래서 소중한 전세금 내가 지키는 건데요. 6개월 전부터는 등기부등본 주기적으로 열람하고요. 3개월 전부터는 은행 대출 연장 가능성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하시면 은행이나 허그나 HF 콜센터 같은데 우선 문의해 보시고 변호사는 신중하게 해보시고 셀프 소송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셀프 소송하다가 1심 진행 중에도 변호사 선임은 언제든지 중간에도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뭐 굳이 변호사가 너무 빨리 할 필요도 없겠다. 그런 얘기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집에서 오래 사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소중한 전세금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최재권의 대출학교 최재권이었고요. 제 이야기가 오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또는 더 만기 연장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확인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재권의 대출학교 최재권이었고요. 여러분의 오늘이 하루 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